자, 루소 11번째 강의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인간의 감정에 대한 루소 얘기를 하고, 제가 이제 이 스피노자와 연결시켰다고 했는데, 이 스피노자 에티카 얘기를 조금 했었어요. 스피노자를 전부터 다 얘기하면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제 감정 문제와 관련돼서 스피노가 썼던 에티카의 3장, 3부, 4부 정도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스피노자의 생각은 뭐냐면, 이 소위 홉스나 데카르트 같은 사상가들이 이제 인간을 기계로 보고 굉장히 자연과학적으로 보면서, 데카르트는 합리적인 이성, 혹은 홉스는 자연과학적인 기계, 뭐 이런 걸로 인간을 보면서 감정 문제가 정치 사상에서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인간의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성과 결합되어 있고, 주로 이제 이 스피노자는 지성과 신체가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를 쓰는 것처럼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인 게 있고, 이 감성의 변화가 어떻게 사회적인 모방을 통해서, 정서 모방을 통해서 사회가 통합된 사회로 유지가 되고 덕스러운 사회가 되는지, 뭐 이런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논의를 보면, 왜 우리가 홉스 리바이던 우리가 볼 때 6장인가에서 보면 마치 그 기계의 움직임처럼 여러 가지 감정들을 홉스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애증을 설명할 때 애는 감정이 대상을 향해서 가는 거고, 징은 대상을 향해서 멀어지는 거고, 뭐 이렇게 어떤 기계적인 논리에 의해서, 자연과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인간의 감성을 설명한 게 있어요. 6장이 그걸 설명한 부분인데, 거기에 발맞춰서 이 에티카의 3부는 스피노자가 인간의 감정을 그렇게 어떤 기계적인 틀에 의해서 맞춰서 설명한 책입니다. 이 맞서롱이 썼던 이 책이 뭐냐면, 그걸 이렇게 쭉 보여줘요. 뒤에 보면 이렇게 나무표처럼, 이걸 쫙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람이 이거 뭐 보여주는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책 뒤에 보면 이렇게 뭐가 표가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초적인 감정의 형태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게 제일 낫겠네요. 윤리학의 3부의 구조라고 이렇게 이게 나와 있는데, 이게 윤리학의 에티카 윤리학의 3부의 구조래. 그러니까 이 밑에서 보면 인간이 이제 예를 들면 제 판본으로 171페이지, 지금 제 판본이 이겁니다. 제 71페이지에 인간의 세 가지 감정, 기쁨, 슬픔, 욕망. 요게 아주 기본적으로 원초적인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줬던 마서롱에 썼던 이렇게 나무가지 이렇게 변해가지 나무가지 표처럼 인간의 기쁨, 슬픔, 욕망으로부터 인간이 어떻게 감정이 변해가는지를 이렇게 나무치기 하듯이 기하학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3부의 이 책을 읽고 있으면 좀 뭐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그거를 맛도롱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제 설명하냐면, 개인적 삶의 토대, 이 목차를 보면 그냥 간단해요. 이 사람이 쓴 목차의 제목이 그걸 보여줘요. 뭐라고 되냐면, 정론적 삶의 토대와 전개, 이성적 상대적 무력감, 이성적 삶의 토대.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삶으로서의 감정의 변화가 있고, 타인과의 관점에서 사회성을 통해서 삶의 변화, 감정의 변화가 있다고 하는 걸 이렇게 나누면서 변해가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쁨, 슬픔, 욕망이 가장 기본적인 욕망인데,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개인적인 삶의 전개가 정리 14부터 나오고 있어요. 개인적인 삶의 전개. 그래서 공감, 반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동요. 그 다음에 177페이지에 가면, 희망, 공포, 안도, 절망, 환희, 낙담,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 19번에 가면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정리 21은 사람의 감정, 크기, 사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분류를 어떻게 했냐면, 마서롱이 책에 의하면 19, 21, 22, 25, 이거는 긍정적인 감정의 동일시, 사랑의 감정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0, 23, 24, 26, 요거는 뭐예요? 정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리 20, 정리 23, 24, 26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고 좀 반대되는 거. 그런 것들의 감정의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9장부터 21, 24 이렇게 해서 이 감정이 전개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180페이지, 이게 뭐냐면 22절인데 연민을 얘기하고 분개를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정리 24에 가면 질투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27번에 가면 정서 모방이라는 걸 얘기해요. 이제 이 정리 27번부터가 중요해요. 정리 모방이라는 게 27 정서의 모방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갖고 있던 감정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정리 27의 내용을 잠깐 읽어볼까요? 내 책으로 183페이지입니다. 우리와 유사한 것으로서 그것에 대해 우리가 아무런 감정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어떤 감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표상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유사한 감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된다. 이게 이제 정서의 모방을 표현하는 겁니다. 서로 인간 상호 간의 관계, 우리가 보통 서로 인간 간의 상호 간의 관계가 얽혀서 사회, 시민사회가 되고 국가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정서라고 하는 관점에서 서로 정서를 주고받는다는 관점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소위 인간의 상호성이죠. 여기서 보면 PTA 같은 감정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감정의 모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그 184페이지 주석. 이러한 감정의 모방이 슬픔에 관계되어 있을 때 그것은 연민이라 불린다. 그러나 그것이 욕망에 관계되어 있을 땐 경쟁심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훨씬 루스보다 감정에 대한 변화 혹은 나 혼자의 개인적인 감정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감정의 어떤 그 리액션에 대한 그 분류가 굉장히 자세하죠. 증명 밑에 보면 정리 27 증명에 보면 자비심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얘기할 수 있는 감정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뭐 정중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고 명예, 치욕, 자기만족, 후회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 건데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사회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감정으로부터 또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리 35번을 볼까요? 사람은 만약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인 자신이 독점했던 것과 같은 혹은 보다 밀접한 애정의 인연으로서 타인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표상한다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중으로 자극받아 변화될 것이고 그의 타인에 대해서는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과 질투의 양자관계에서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것이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꼬나투스 뭐 이런 얘기 설명하지 맙시다. 꼬나투스라는 건 그냥 인간의 본능인데 그 본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도록 만드는 감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그리고 그걸 능동적인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기쁨, 사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타인에게서도 뭐 칭찬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부정적으로 가는 거. 그건 이제 수동적인 감정이라고 그러고 그건 악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악한 감정. 예를 들면 무슨 뭐 질투, 뭐 치욕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 사회계약을 만드는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이제 감정만 요구되는 건 아니고 이성과 감성이 같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여기 보면 249페이지 보면 덕은 자기 고유의 본성의 법칙에 따라서 작용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누구나 자기 고유의 본성의 법칙에 따라서만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므로 이로부터 첫째로 덕의 기초는 자기 고유의 존재를 보존하는 노력 자체이며 행복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를 보존할 수 있는 것에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둘째로 덕은 그 자체를 위해서 추구되어야 하는 덕보다 더 가치 있는 것 또는 우리에게 덕보다 더 유익한 것 그것에 의해 덕이 추구되어야 하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서 모방이 이루어지고 그 덕이 확장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개인 안에서의 내면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 중에. 루소는 처음으로 PT라는 걸 통해서 타인과 다른 사람의 관계 속의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이 스피노자의 책을 보면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어지는 감독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깊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263페이지 비슷한 얘기죠. 정리 37. 덕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위해 추구하는 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욕구할 것이며 신에 대한 그의 인식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많이 욕구할 것이다.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하다. 덕을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추구하는 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욕구할 거야. 내가 덕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도 덕스럽게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비슷한 얘기죠. 또 다른 증명. 그 정리 37의 또 다른 증명 263페이지인데 인간은 자기를 위해 욕구하는 사랑하는 선을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더욱 강하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랑을 통해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65페이지 자연상태와 시민상태에 관하여 간단히 논술하자. 인간은 모두 최고의 자연권에 의하여 존재하면 따라서 각자는 자기의 본성의 필요성에서 나오는 것들을 최고의 자연권에 의하여 행한다. 그러므로 각자는 최고의 자연권에 의하여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판단하며 자기 뜻에 따라 자기 이익을 꾀하고 복수하며 또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보존하고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파괴하려고 노력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본성적으로 감성에 의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서로 끌어당기고 배척하는데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면 이 소위 사랑의 감정들이 극대화됐을 때 사회계약이 이루어지고 사회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다